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걸 시작하기 무서워하는 건 정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적이 가장 무섭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두려움은 의지 부족이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반응이에요. 문제는 무서움을 멈춤으로 처리하면 불확실성이 영원히 줄지 않는다는 점이죠. 불확실성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정보가 아니라 경험이에요. 경험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에서만 생겨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확신이 생기면 시도하겠다고. 준비가 끝나면 시작하겠다고 말하죠. 조금 더 공부하면 덜 불안할 것 같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말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확신은 시작의 조건이 아니라 시작의 결과예요. 준비는 출발선이 아니라 과정에서 계속 업데이트되는 값이에요. 공부는 행동을 대신할 수 없어요. 여기서부터 결과가 갈립니다. 무서우니까 공부만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서워도 아주 작게 실행하는 사람이 있죠. 둘 다 불안은 똑같이 느껴요. 하지만 둘의 미래는 완전히 다르게 굴러가요. 작게 시작하는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요? 첫 번째로 실제 데이터를 얻어요. 그 행동이 내가 예상했던 것과 현실이 어디서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되죠. 내가 두려워한 위험이 진짜 위험인지 아닌지 확인하게 돼요. 내가 몰랐던 혹여나 내가 놓쳤던 리스크가 무엇인지도 발견해요. 이 데이터가 다음 선택을 정교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로 통제감을 얻어요. 두려움의 핵심은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이에요. 통제감이 생기면 불안은 줄어들어요. 통제감은 마음가짐이 아니라 설계에서 나와요. 작게 시작하면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실험할 수 있어요. 통제 가능한 실험이 반복되면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는, 이 정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다 깨닫게 되죠. 두려움의 역치가 증가하고 더 위험하다 생각되는 리스크도 다룰 수 있게 돼요. 큰 실패는 회복력을 무너뜨려요. 자금이 크게 깨지면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자존감이 크게 깨지면 다음 도전을 회피하게 돼요. 그래서 초반에는 성공보다 회복력이 더 중요해요. 작게 시작하면 망해도 다시 시작할 체력이 남아요. 다시 시도할 체력이 남는 사람이 결국엔 이겨요. 여기서 핵심 논리를 한 줄로 정리해 볼게요. 작게 시작하면 하방은 제한되고 상방은 열려 있어요. 이게 옵션이에요. 상대적으로 작은 비용으로 큰 가능성을 사는 구조예요. 부자는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큰 성공은 원래 소수의 이벤트로 나오고 그 소수를 만나려면 오래 살아남아야 하거든요. 반대로 크게 시작하려는 사람은 어떤 구조에 들어갈까요? 하방은 열려있고 상방은 불확실하죠. 실패하면 복구가 오래 걸리고 성공해도 유지가 어려워요. 이 구조는 심리적으로도 독이 됩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감정이 과열되고 의사결정이 무너져요. 그러면 실수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죠. 큰 배팅은 실력보다 감정으로 결정되는 순간이 늘어납니다. 작게 시작하는 방식은 사실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작은 시도는 실패 확률을 낮추는 게 아니라 실패 비용을 낮춥니다. 실패 비용이 낮아지면 여러 번 시도할 수 있어요. 실험 횟수가 늘어나면 학습량이 늘어나요. 학습량이 늘어나면 선택의 정교함이 올라가요. 다음으로 선택의 정교함이 오래가면 성공 확률이 올라가요. 마지막으로 성공 확률이 올라가면 기대값이 커져요. 즉, 작게 시작하는 사람은 기대값이 큰 게임을 만들어가요. 여기서 기대값이 중요해요. 인생의 많은 선택은 한 번에 맞추는 시험이 아니에요. 반복할수록 유리해지는 게임이에요. 반복 가능한 게임은 작은 시도로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작게 시작하는 것은 성격이 아니라 전략이에요. 쉽게 말해서 승률 51% 작은 게임을 수만 번, 수천만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략이 가장 필요한 영역이 투자, 부업, 커리어 전환이에요. 그럼 투자부터 볼게요. 투자가 무서운 이유는 돈이 깨질 수 있어서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투자를 많은 재산을 걸고 하는 베팅이라고 생각해요. 그 생각이 공포를 키워요. 투자는 사실 리스크를 조절하는 습관이 가까워요. 리스크를 조절하려면 작은 금액으로 몸에 익혀야 해요. 월 10만 원으로 시작해도 돼요. 일단 10만 원으로 관심 가는 주식 한 주 사고 그 다음 그 회사를 알아보는 거예요. 왜 떨어졌는지,
혹은 왜 올랐는지 기록하고 복귀하는 습관이 핵심이에요. 그 습관이 없으면 큰 돈은 오히려 독이에요. 큰 돈이 들어가면 감정이 커지고 그 감정에 휘둘리게 돼요. 결국 원칙이 깨지죠. 그래서 작게 시작한 사람이 결국 큰 돈을 다룰 자격을 얻어요. 부업도 마찬가지예요. 부업이 무서운 이유는 시간이 깨질 수 있어서예요. 본업이 흔들릴까봐, 가족이 불편할까봐, 실패가 창피할까봐 무서워요. 그래서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완벽한 아이템을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아이템은 시장에 없어요. 시장에 있는 건 반응뿐이고 그 반응은 기존에 있던 아이템의 재생산일 뿐이에요. 반응을 확인하려면 결국 올려보고, 팔아보고, 제안해보고 나서야 생겨요. 무엇을 개선할지, 어떤 단점을 커버하고 재생산할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은 대부분 생각보다 작게 할 수 있어요. 하루 1시간 투자해서 테스트할 수 있어요. 한 달만 기간을 정해서 실험할 수 있고요. 유튜브를 시작할 수도 있죠. 인터넷에서 물건을 떼다 팔 수도 있어요. 하루에 딱 한 명에게만 어떠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볼 수도 있어요. 이 작은 실험에서 수요의 힌트를 얻어요. 그 힌트가 다음 실험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줘요. 작게 시작한 사람이 결국 시장과 협상하는 법을 배워요. 이직도 똑같아요. 이직이 무서운 이유는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어서예요. 내가 여태까지 배우고 갈고 닦은 것들이 허투루 될까봐, 혹은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봐 무서워요. 내가 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게 드러날까봐 무섭죠. 그래서 결국 지금 회사가 제일 낫다로 자신을 설득해요. 하지만 이직은 회사를 그만두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직은 시장 가치를 재측정하고 업데이트하는 과정이에요. 이건 사직서 이전에 작게 시작할 수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채용 공고를 30개만 읽고 공통된 요구 역량을 뽑아볼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이직하고 싶은 곳에 현직자 한 명에게 이메일로 대화를 요청해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작은 행동이 경험치를 쌓아요. 경험치가 쌓이면 두려움이 공포에서 경계로 바뀌어요. 공포는 마비시키지만 경계는 준비하게 해요. 여기까지가 논리예요.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설계할지 방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목표를 문장 하나로 줄여보는 거예요. 돈을 벌고 싶다라는 막연한 목표 말고 구체적인 기관과 측정 가능한 목표를 적어보세요. 월 30만 원의 추가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다고 적거나 S&P 500 같은 지수를 월급의 10% 적립으로 3년 유지하고 싶다라고 적거나 6개월 안에 연봉 협상 가능한 이직 옵션을 만들고 싶다고 적어야 해요. 목표가 선명해지면 작은 행동도 선명해져요. 두 번째 단계는 가장 작은 단위의 행동으로 쪼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시작을 이벤트로 만들어요. 시작을 인생을 바꾸는 결심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부담이 커지죠. 대신 시작은 10분짜리 행동이어야 해요. 투자는 계좌를 개설하고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행동이에요. 부업은 내 아이디어로 제안서를 만들고 3명에게 보내보는 거예요. 또는 사입할 물건을 알리나 테무에서 직접 하나 구매해보는 거예요. 이직은 내가 원하는 분야의 채용 공고 10개를 수집해서 공통 요구 조건을 데이터화 해보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손실 한도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작은 시작의 핵심은 망하지 않는 범위를 먼저 정하는 거예요. 월 30만 원 이상은 주가가 떨어지거나 올라도 더 투자하지 않겠다고 정해요. 부업은 하루에 2시간 혹은 1시간 이상 쓰지 않겠다고 정해놓는 거예요. 이직 준비도 하루 1시간으로 하되 30일은 무조건 유지하겠다고 정해요. 내 행동에 한도를 정해두면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지면 지속이 가능해져요. 그 대신 내가 설정한 하루 목표는 꼭 채우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기록이 없으면 경험이 감정으로만 남아요.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왜곡돼요. 기록이 있어야 경험이 지식으로 바뀌고 오늘 무엇을 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 한 줄이 쌓이면 그 다음 선택의 근거가 돼요. 근거가 생기면 두려움이 줄어들죠. 다섯 번째 단계는 복귀 주기를 고정하는 거예요. 대부분 불안할 때마다 계획을 바꿔버려요. 그러면 복귀할 데이터가 쌓일 시간조차 없이 에너지만 낭비되죠. 그래서 복귀는 주 1회 혹은 한 달 단위로 고정하는 게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딱 한 번만 데이터를 보고 다음 계획을 조정해요. 나머지 6일, 30일은 내가 정한 목표만 그냥 실행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여섯 번째 단계는 스케일을 점진적으로 키워나가는 거예요.
투자는 돈을 더 넣기 전에 조건을 걸어요. 한 달 동안 원칙대로 매수했고 기록을 남겼고 주가 변동에 내가 흔들리지 않았다면 다음 달은 10만 원을 더 증액해 보는 거예요. 바로 물타기, 불타기 한다고 100만 원 넣지 마시고요. 부업은 10명에게서 만 원씩 총 10만 원을 벌었다면 마케팅이나 물건 소싱, 브랜딩 등 다음 반응을 위한 실험으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이직은 이직 준비가 30일 유지되면 포트폴리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공통된 자격증을 따거나 박람회를 가서 정보 교류를 하거나 조건부 확장은 감정적 확장을 막아줘요. 감정적 확장은 대개 과열과 후회를 만들어요. 일곱 번째 단계는 그만둘 기준도 미리 적는 거예요. 그만둘 기준이 없으면 혹여나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끝까지 끌려가요. 투자에서도, 부업에서도, 이직 준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포기가 아니라 자원의 재배치예요. 작은 시작의 핵심은 유연한 방향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해요. 작게 시작하면 큰 성공을 못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정반대예요. 큰 성공은 작은 성공의 누적에서만 나와요. 큰 성공은 실력보다 지속 가능한 구조에서 나와요. 지속 가능한 구조가 점점 커져서 큰 성공을 이루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큰 성공 같은데 그 사람에게는 자기가 가진 그릇에 맞는 성공인 거죠. 일희일비하지도 않아요. 실패해도 성공해도 말이죠. 그만큼의 역치가 커진 거예요. 지속 가능한 구조는 작은 시작에서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왜 사람들은 작은 시작을 알면서도 못할까요? 대부분은 자존심 때문이에요. 되게 작게 시작하면 초라해 보일까봐 무서워요. 월 10만원 적립이 의미 없어 보일까봐. 하루 1시간 부업이 티도 안 날까봐. 이직 준비 1시간이 우습게 보일까봐 무서워요. 하지만 이건 겉보기의 문제예요. 성공은 부는 겉보기로 쌓이지 않아요. 성공과 부는 반복으로 쌓여요. 반복은 작은 것만 가능하게 해요. 또 하나의 함정은 완벽주의예요. 완벽하게 시작하려고 하면 시작이 영원히 안 와요. 완벽은 행동을 미루는 가장 그럴듯한 변명이 돼요. 그럴듯해서 더 위험하죠. 그래서 저는 완벽 대신 검증을 추천해요. 완벽은 머릿속에서만 가능하지만 검증은 현실에서만 가능해요. 현실에서 이기는 사람은 자신이 세운 기준을 조금씩 성취하고 증명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자, 정리해 볼게요. 두려움은 정보 부족이 아니라 경험 부족에서 와요. 경험은 결심이 아니라 작은 행동에서 생겨요. 작게 시작하면 실패 비용이 줄어 반복이 가능해져요. 반복이 가능하면 학습이 누적돼요. 학습이 누적되면 확률이 내 편이 돼요. 확률이 내 편이 되는 순간부터 성과는 시간 문제예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딱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본인만의 작은 시작을 정해서 댓글에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을 우리 1년만 지켜봐요. 시작이 있어야 경험이 생겨요. 경험이 있어야 두려움이 줄어요. 두려움이 줄어야 반복이 가능하죠. 반복이 되는 순간 게임은 이미 이기기 시작한 거예요. 작게 시작하는 사람은 느리게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작게 시작하는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흑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